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계속 이슈를 덮는다 저는 이런 개인적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정말 뜨거웠지만은 조금 다른 이슈에 묻힌 것 같고 너무 많아요 이슈가. 양평고속도로 문제 뭐 해병대원 순직 사건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음, 일주기 지나가는 이 사안도 그렇고 네. 그리고 지금 김포 서울 편입 이슈 아, 이게 또 네. 핫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언론 속성상 음, 이슈가 터지면 또 거기 집중해요. 맞아요. 아시다시피 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이슈들이 뒤로 밀리고 아예 감춰지고 사라지고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언론의 속성은 있겠지만 집중 취재나 끈질긴 연속 보도를 통해서 이슈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그거를 언론을 탓할 순 없죠. 음. 탓할 순 없지만 네. 이슈가 이슈를 덮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슈를 보도하더라도 중요한 이슈는 계속해서 탐사 보도나 네, 연속 보도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보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다시 이제 방통위 그러니까 방송 언론 장악 관련돼서 좀 돌아와 보면 지금 보면은 KBS 사장은 이제 바뀌는 것이고 아, 네. MBC는 뭐 권태선 이사장 등등해서 박문진 이사진이 다시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좀 음, 여유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뭐 공세 공격 이건 계속 할 것 같단 말이죠. 네. 이걸 좀 어떻게 지금 현실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지금 저한테 물으신다면 네 언론화사 진행자로서 야당이 네 봐봐요. 먹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얼마나 야당 입장에서는 네 할 게 많다. 이렇게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사고를 치는데 음.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 시원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야당이 뭉쳐가지고 음. 방송법 통과도 아, 시키고 우선은, 네. 그리고 이동관 씨 예. 탄핵해야죠. 탄핵해야 된다. 저는 음. 가장 선봉 자리에 서가지고 언론 장악에 앞서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우선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해야 된다. 뭐 역풍이 불 것이다. 뭐 국민 여론이 안 좋을 것이다. 네. 솔직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여론을 생각하고 뭐 역풍이나 이런 거 뭐 지지율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되고 이걸 막지 못하면 진짜 TBS를 보면 전 느끼거든요. 한순간이에요. 이게 장악돼서 무너지는 것. 지금 희망퇴직자 받고 있고 그리고 뭐 그 권고사직처럼 이렇게 네. 또 해직되는 해임되는 분들도 막 생기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과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만나서 이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좀 세지신 것 같아요. 아니 세다기보단 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중간에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제가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역시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그런데 네. 뭐 이게 또 기록에 남겠지만 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유는 여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네. 약간 전 정부에 대한 실망감. 그 뭐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욕망? 욕망.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감정들이죠. 증오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기대도 안 했지만 어쨌든 그 기대 이상의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론이라든지 정치의 고귀한 여자가 아니고 저처럼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뉴스를 보는 사람들조차도 네. 심각하다라고 느끼지만 사실 제 주변의 친구들만 하더라도 뉴스 아예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예 안 봐요.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윤석열 정부 뭐가 문제야? 진짜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 근데 뭐가 문제야라고 물어보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솔직히. 그런 상황에까지 왔으면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좀먹고 망가지고 있으면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정말 지금이라도 쇄신하지 않으면은 크게 망가질 것 같은데 네. 그 견제할 수 있는 건 국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회에서 견제를 해야 된다. 네. 사실 대통령제라는 게 의원 내각제 이런 거랑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제도나 시스템을 국회에 줬어요. 네. 근데 그 국회가 제대로 견제하고 있느냐? 시스템적으로 아니면은 권한을 다 써서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을 던지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대통령의 힘이 이렇게 강할 거라고는 어, 살면서 처음 느껴봐요. 정말 처음 느껴봐요.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막강한 권력을 선의와 공공을 위해서 만약에 그 전에 많이 휘두르고 썼다면은 더 시원하고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 반대 방향에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국민의 입장에서 아쉽고 안타깝죠.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이렇게 힘이 있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었어? 막 이렇게 맞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음, 이게 이제 정권 차원도 그렇고 방통위 차원도 그렇고 여러 면으로 힘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런 힘이 있었구나 네. 이걸 좀 곱씹어 볼 수가 있어서 다음에 만약에 뭐 정부가 바뀐다거나 방통위가 바뀌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극복하고 잘 해나갈 것이냐. 근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은 좀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분은 얘기하시고 원래 계시네요.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됐던 사람이잖아요. 이른바 방송 장악 기술자 네. 이렇게 불려왔고 사실 이제 방통위 위원장이 된 다음에도 지금 불거져 있는 의혹이 이제 방심위와의 어떻게 보면은 불법적인 이 협의라고 할까요? 이런 게 또 불거져 있잖아요. 네. 방심위는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독립돼 있는데 방통위랑 협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법률적인 위반 소지도 있다. 그래서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동관 위원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국회 상황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발언 이런 걸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친구분들이 그러면 물어봤을 때 잘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거 잘못됐어. 다 설명해주고 이거 봐봐 이렇게 해주는 편인지 아니면은 가장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뭐 수산물도 마찬가지잖아요. 후쿠시마 다들 오염수 문제. 회나 스시 좋아하는데 네. 사실 일본 수산물 가공식품 포함해 전면 수입 금지하면 중국이나 대만처럼 우리도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어민들도 물론 지금은 당장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네. 사람들이 그래도 수산물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하면은 안전하다고 그럴 수 믿고 있죠. 예. 근데 지금은 수산 가공품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산이 들어오고 있고 네. 일본 그 수산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원산지를 확인해도 뭐 우리가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또 모르죠.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감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네. 없는 게 들어온 게. 그러니까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이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면은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금 우리 생태계에 이 정도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예.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진짜야? 이러면 막 찾아보죠. 뭐야 진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를 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해야 돼? 뉴스를 좀 봐.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지나가죠.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네요. 제가 친구가 많이 없어요. 한 4명 정도 있는데 네. 1년에 한 2번씩 만나는데 예. 그때 만날 때마다 만날 이제, 때마다 예, 열심히 얘기합니다. 얘기를 해주고 있다. 네. 그럼요. 이게 다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도 그렇고 언론아싸 보시는 분도 그렇고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볼 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네. 그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여론도 더 뭉치고 바뀔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잘하고 있다. 두굿 비근님께서 오해님 발언 너무 좋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하고 계시고 네. 제가 좀 쉽잖아요. 그렇죠. 네, 어려운 말을 못 쓰거든요. 어려운 안 이제 쓰고 능력이 안 쉽게 돼가지고. 쉽게 네. 이로대님도 진짜 최고다 사이다 오윤혜님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언론화사 진행하실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시면서 좀 말을 줄이시겠지만 여기 오셔서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니까 시청자분들이 잘한다 이렇게 이렇게 전폭적으로 저한테 분량이 많이 주어지는 방송이 없어요. 어. 하포타임도 10분인데 신변님이 더 많이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20분 동안에 7분을 본인이 얘기하는 그분도 열정적이잖아요.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무슨 질문을 하면 막 그거에 대한 답변을 열정적으로 네. 주시니까. 근데 이제 오마이 TV에서 저한테 이렇게 45분이나 되는 넉넉한 분량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아니, 좋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 줄은 몰랐는데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거의 뭐 질문 요정 맞아요. 느낌의 저는 질문 위주로 많이 질문 해야죠. 위주로 예.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마이 TV에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돼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것 같고 난 뭐야 난님께서 오연님 깨어있는 찐 시민이다. 아, 볼수록 아닙니다. 사랑 안 할 수 없다. 이런 감사합니다. 댓글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촛불도 사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거의 얼마 안 있다 시작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뭐 뜨겁게 타올랐다가 약간 좀 지친 면도 있고 왜냐하면 안 바뀌니까 윤 맞아요. 대통령 안 바뀌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 결과 이후에 윤 대통령 바뀐다. 국회 와서 의원들하고 악수한 거 가지고 바뀌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뭐 누구 시민들 만나는 그 장면 보고 바뀌었다 이런 보도도 있지만 사실은 윤 대통령이 정말 바뀌었냐 바뀐 거 맞냐 이런 의구심 의문점은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윤 대통령 행보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연애할 때도 네. 이 남자가 나한테 날리는 멘트가 아니라 이 남자가 나한테 돈과 에너지를 쓰느냐를 보고 마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너무 사랑해라고 얘기하는데 네. 한 달에 한 번도 나를 안 만나. 나를 위해서 돈을 안 써. 그러면은 이거는 양다리거나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윤 네. 대통령도 정확히 언행 불일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서민들 앞에서는 서민을 위한 예산을 쓰느라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쓰는 예산에 보면은 서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너무나 드러났고 네. 일본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게 너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시되는 국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행보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다. 오히려 바뀌어야 된다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민심을 들려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계기가 주변에는 그런 어떤 권력에 기생해서 네.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듣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언론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또 야당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민심을 들어야 되는데 네. 아예 소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러 다닌다. 그러니까 말로는 민생 챙겨라. 지금 이렇게 있을 때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본인의 행동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기 반대로 때문에 가고 있다. 바뀔 마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뀌는 척 하지만 바뀔 마음은 없는 것 같다. 아니 뭐 민생 타운홀 미팅도 하고 어제는 대구 가서 시장도 가고 네. 뭐 그랬다고 하고 보도가 네. 많이 되고 있던데 이런 네. 거는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바뀌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거기 와서 제대로 어떤 질문을 할 수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민생의 얘기를 들으라는 거지 가서 민생한테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의 특징은 가면은 들어야 되는데 네. 계속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니까 그거는 전혀 소통이 아니죠. 소통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면 사실은 들어야죠. 들어야 되고 네. 특히 지금 언론 얘기하니까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그쵸 한데 그쵸. 아예 안 하고 있어서 네. 도어 스태핑도 안 하고 그거 하겠다고 예. 얼마나 많은 또 돈을 들여가지고 청와대에 나와서 용산 그렇죠. 시대를 열었습니까? 사실 용산 시대부터 제대로 막았다면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청와대를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영빈관은 계속 기빈이 왔을 때 그렇죠. 여전히 쓰고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쓰고 용산은 연쇄 이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또 들어가고 네. 그걸로 인해서 국민이 얻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하. 정말 단 하나도 없거든요.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음. 이거에서부터 사실 정확하게 야당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절대 못 가게 차라리 청와대에서 지내보고 그래도 너무 안 될 것 같으면은 준비가 됐을 때 옮기는 게 정말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네. 그냥 단 하루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용산 시대를 무리하게 여는 이게 밀어붙이니까 되는구나. 이것도 그렇네요.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느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불도저의 느낌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 그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다. 그러니까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그게 통한다. 통하고 있고 네. 민생도 챙기겠다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네. 그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창구가 없다. 음. 사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대회도 왔으면 되는데 당연하죠. 저는 그게 기회였다고 보거든요. 아. 정말 달라진 걸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보여줄 기회. 수 있는. 예, 그리고 기다렸고. 근데 이제 기다렸죠. 비워놨잖아요 자리를. 예, 예. 근데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추모 예배를 했다고 해서 어떤 교회에서 추모 예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참석을 했구나라고 했는데 자기가 다녔던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에 네. 교인들 다 간 다음에 하루 전날 또 얘기해가지고 교회는 막 부글부글하고 비판도 있었는데 네. 그걸 다 거부하면서 다시 거기서 추모 예배를 따로 대통령실 사람과 네. 김기현 대표와 장관들과 네. 했다는 거 보면서 와 정말 소통할 마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들도 사실 저도 뉴스를 보니까 네. 알게 되는 거지. 더 대대적인 맞아요. 네.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음. 국민들은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린 모습만 봐요. 그렇죠. 근데 그 예, 과정에 예. 이게 과정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추모를 정말 그럼요. 준비했다면은 그 신도들과 함께 그 목사와 함께 뭐 준비를 하든지 해가지고 정말 진심이 단 추모를 했다면은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그 과정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보도도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네요. 근데 그 일일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 친구들 야 설마 말이 돼?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요. 이게 무슨 사실을 얘기해도 안 믿는 상황들이 계속 늘어나요. 네. 그렇죠. 이게 잘 보도가 돼서 나오고 해야 믿을 사람들이 봤을 텐데. 때 진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 행사인데 네. 뭐 하루 전날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그렇죠. 했다는 게 말이 되냐. 대통령과 대통령 그 사람들만 모여서 네. 추모 예배했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나올 만도 하죠. 안 믿더라고요. 안 믿죠. 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네.